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유국장TV입니다. 유국장TV는 사고 후에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정보를 드리는 교통사고 상담 전문 채널입니다. 만약 유국장TV의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궁금사항이 있다면 911-LAW 카톡입니다.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교통사고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사고차량 견적서, 사고 불박 영상, 정밀검사 판독지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제가 상담자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전에 223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새로 변경된 2023년도 자동차 표준 약관 변경이 보험회사 직원이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새로운 표준 약관 변경이 시행된 지도 대략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화 상담이나 카톡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상담을 해왔었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상 환자가 진단서를 4주 이상 치료 시에 다시 추가적으로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보험회사 직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제도 변경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압박성 이야기로 느껴졌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몇 질이 나쁜 피해자도 있죠. 아주 극소수입니다. 또 나이롱 환자들을 제재하겠다는 취지의 2023년도 표준약관 변경 제도가 선량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를 아픈 만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그런 제도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오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초부터 보험회사 직원이 골절없는 경상 환자의 병원 치료를 안내하면서 법이 바뀌었다. 그러니 치료 시작부터 4주 후에는 꼭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진단서를 보내주지 않으면 병원 치료에 지불 보증을 해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 규정에 맞게끔 교통사고 피해자가 그렇게 응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아픔이 줄어들지 않고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의사의 진단서를 추가로 받아서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는 조금은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의사들도 보험회사의 눈치를 약간 살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골절이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0에서 90%가 진단 2주, 3주 환자입니다. 교통사고 보험 접수가 되면 보험사 직원이 이러한 변경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환자를 손쉽게 합의로 유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표준약관 변경이 사용되고 있는 듯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료하면서 진단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진단서가 없으면 치료를 해줄 수 없다는 등 조금 귀찮게 하면서 경상 환자들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즉 원래의 취지와 좀 다르게 진행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의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피해자를 좀 귀찮게 하고 압박을 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진다면 경상 환자들이 무슨 성경에 나오는 집 나간 탕자도 아니고 치료를 받는데 별 문제가 없게끔 대처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제가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에 규정 사항이 있다면 그 규정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변경에서는 경상 환자 장기 치료 시 4주 초과 진단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환자의 경우가 아니고 경상 환자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경상 환자의 정의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교통사고로 상해 급수가 12, 13, 14급인 경우의 환자를 우리가 경상 환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환자는 진단서상 병명이 골절이 없는
그런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 정도의 병명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상해 급수가 12급, 13급, 14급이 아니라면 진단서에 추가 제출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상해 급수 11급에 뭐가 들어있나요? 뇌진탕의 병명이 들어가면 상해 급수가 11급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11급의 진단서를 받으면 진단서 추가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파서 치료를 받고 싶다면 특별히 진단서를 계속 발급받지 않아도 예전처럼, 즉 2023년 이전처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뇌진탕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머리를 부다치거나 강한 외력의 작용을 해서 뇌는 손상되지 않고 금방 정상으로 회복되는 가벼운 머리의 외상이며 약간의 의식 소실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정상 의식 회복이 가능한 경우라고 합니다. 자, 교통사고가 후방 추돌로 뒤에서 차가 심하게 받치면 목도 꺾이고 머리에도 큰 충격이 가해져서 사고 초기에는 약간의 구토도 나고 어지러움증이나 멍한 그런 느낌이죠.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것이 뇌진탕인 것입니다. 뇌진탕, 즉 머리가 진탕했다 이런 뜻이에요. 심하게 흔들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서 목이나 허리, 어깨, 무릎 등 여러 곳을 엑스레이를 찍고 아무런 생각 없이 진단서를 받으면 골절이 없는 경우에 이게 바로 12급, 13급, 14급에 해당되는 타박상과 염좌인 경상 환자인 겁니다. 요즘에는 차량이 좋아졌고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어서 아주 큰 사고에도 골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2주 진단, 염좌 진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경상 환자입니다. 사고 차량 견적이 700에서 800만 원 그렇게 나온 차량 사진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폐차할 정도의 대형 사고에도 상담해 주면서 제가 영상을 많이 봤는데요. 대부분 진단 2, 3주 환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단서를 받으면 경상 환자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고가 커도 경상 환자로 분류가 된다면 2023년 변경된 표준 약관으로는 매번 치료를 위해서는 병원 진단서를 발급해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진단서 병명이 뇌진탕이라고 하나 더 들어가면 상해 급수가 11급이 되는 것이고 2023년도 약관 변경으로는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가 아니므로 진단서 추가 제출 없이 충분히 치료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응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동안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놓치고 신경 쓰지 않았던 문제를 잘 활용하면 경상 환자에서도 벗어날 수도 있고 진단서를 치료 시마다 추가로 발급받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 들어갑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다거나 어지러움증이 있다거나 구토가 난다거나 두통 및 멍한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의학적으로 뇌진탕 증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고 초기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료가 시작될 때 머리의 아픈 증상을 의사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여러 아픈 부위를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서 머리가 아픔으로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결과가 뇌출혈이나 뇌 자상이 없으면 의사들은 통상적으로 뇌진탕의 병명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 후에 초기 진단서 상에 뇌진탕의 병명이 들어간다면 상해 등급이 11급 1항에 해당이 되겠고 2023년도 약관 변경에 경상환자 진단서 제출의 의무사항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교통사고 초기에 보험사에 2023년도 약관이 변경되었다고 약관을 악용해서 선량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힘들게 한다든지 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뺏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약관 변경의 취지는 경미한 환자가 장기 치료를 하고 나이롱 환자를 제재한다든지 질 나쁜 몇몇 피해자들의 행태를 막아보겠다는 것이기에 사회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취지의 약관 변경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사회적인 제도가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정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뺏어가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제도의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러한 제도를 잘 몰라서 사고를 당하고도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